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1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요 미분무 소화 설비에 대한 용어의 그 정의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요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해서 소화하는 방식으로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의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적응 화재는요, 일반 화재인 A급, 유료 화재인 B급, 전기 화재인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다음에 여러분 상세 해설 쪽에서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요 사용 압력에 따른 미분무 소화 설비의 그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미분무 소화 설비는 사용 압력에 따라서 저압 미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에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에 고압 미분무 소화 설비, 이렇게 세 수로 나누죠. 그래서 이 저압 미분무 소화 설비라는 것은 이건 최고 사용 압력이 이게 1.2죠. 1.2 메가파스칼이야. 그 다음에 고압 미분무 소화 설비라는 것은 이건 최저 사용 압력이 그러면 3.5 메가파스칼, 초과죠, 초과. 자, 그러면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는 저압하고 고압 사이죠. 그래서 이건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여기가 이하니까 초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3.5 메가파스칼, 여기가 초과가 됐으니까 이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분무 소화 설비의 사용 압력에 따른 종류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이걸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용도가 요 숙박시설인 소방 대상물에다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죠.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는 다 비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용도에 따른 바닥 면적 기준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게 의락시설이죠. 두 번째가 요게 공연장, 그 다음에 요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에서 공집, 관문, 의장. 그래서 의락시설이 요거는 기준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예요. 즉 30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되는 거죠. 공집 관문 의장은 이건 50제곱미터당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당 1단위.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보다는 근린생활 시설부터 들어가야 되죠. 자, 근린생활 시설, 그 다음에 요 판매 시설의 근판,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 방송 통신 시설에서 노숙방. 그 다음이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 공업, 공전, 그 다음에 그 관창, 관람장, 그 다음에 요 창이 창고죠. 그 다음에 관창, 항운이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요 운수시설.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가 되는 거죠.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그 기타는, 이 이외의 기타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당 1단위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숙박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기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래서 이 단위 수는요,
숙박시설 지금 바닥 면적이 500제곱이죠. 자, 기준 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가 되는 거죠. 제곱미터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는 5단위가 나오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요한 것은 주요 구조부가 요 내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그 벽, 반자,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난연, 불연, 준불연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2배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하면 100제곱이 아니고 200제곱이 된다는 거죠. 기준 면적이. 꼭 여러분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해설 쪽에 나온 특정 소방 대상 물별 소화기구의 그 능력 단위, 이놈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주에 나온 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벽 및 실내 반자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표면 화재죠, 지금. 설비는 CO2 소화 설비예요. 약재 저장량이 90kg일 경우에 노즐이 4개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노즐이라는 것은 방출구로서 헤드라는 의미죠. 각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물음 1번은 노즐 1개가 방출돼야 하는 분당 약재량 몇 킬로인지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CO2 소화 설비, 이건 전역 방출 방식하고 국소 방출 방식 이렇게 둘로 나누죠. 다음에 전역 방출 방식은 다시 표면 화재하고 심부 화재 이렇게 둘로 나누죠. 자, 약재 저장량을 방사 시간이 표면 화재는 1분 이내, 심부 화재는 7분 이내죠. 근데 심부 화재는 7분 이내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2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가 30%에 도달이 돼야 되죠. 이 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이내에 약재 저장량을 다 방사를 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는 전역 방출 방식이고 표면 화재니까 약재 저장량을 1분 이내에 다 방사를 해야 되죠. 자, 물음 1번은 노즐 1개가 방출해야 되는 분당 약재량. 자, 약재 저장량이 지금 90kg예요. 자, 요거를 기준 방사 시간 1분 이내에 다 방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 요게 1분이 되는 거죠. 헤드 1개당이죠. 그럼 헤드 지금 몇 개예요? 총 4개죠. 4개로 나눠주면 헤드 1개에서 분당 방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2.50 kg per 1분에 헤드 1개가 방사되는 무게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헤드에 방사율 주고 노즐 직경이 몇 미리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죠. 자, 노즐이라는 것은 헤드라고 그랬죠. 지금 이 헤드에 방출구의 이 직경이 몇 미리로 해야 되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직경이. D를 물어본 거죠. 자, 지금 단면적을 지금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야 이 직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단면적, 요 A는 뭐예요?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직경 D는 루트 파이분의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단위가 미리의 제곱. 그럼 직경은 마찬가지로 단위가 미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 단면적을 먼저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헤드의 요 분출구 면적이죠, 요게. 요 헤드의 요 분출구 면적은요, 약방해예요.
약방해해. 이렇게 여러분이 이론 시간에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약제 저장량을 방사 시간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헤드의 방출률, 그 다음에 헤드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약제 저장량은 지금 90kg죠. 자, 방사 시간은 1분 이내에 방사하는 거죠. 자, 헤드의 방출률은 1.25 kg per 미리의 제곱 분이죠. 그 다음에 헤드의 개수는 4개예요. 해서 여러분이 요 분출구 면적, 단면적 계산하면 이게 18mm의 제곱이죠. 자, 이 단면적이 18mm의 제곱이니까 여러분 직경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놈이 mm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D 직경은 루트 파이분의 4a니까 파이분의 4 곱하기 18mm의 제곱. 그럼 직경 D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그 직경 D 값을 계산하면 이게 4.79m가 나오는 거죠. 미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헤드의 분구 면적하고 직경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다음은 4번 가죠. 자, 4번은 주차장에다가 물분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헤드의 소요 개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분무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요 표준 방사량 K값이죠. 그래서 K값은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에요. 그래서 요 특수 가연물, 그 다음에 절연류 봉입 변압기, 요 콘베이어 벨트는 요 K값이 10이죠. 그 다음에 요 케이블 트레이는 12. 차고 주차장은 20이에요.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주차장이죠. 주차장. 차고 주차장. 그래서 표준 방사량은 20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자, 헤드의 그 소요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헤드의 분당 방사량이 분당 80리터죠. 헤드 한 개가. 자, 그러면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을 곱하면 바로 분당 방사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실질적으로 이게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죠. 리터 퍼 분. 자, 요거는 바닥 면적 있죠. 여기에다가 표준 방사량 K 값을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이 수온의 양이죠. 자, 수온의 양 Q, 단위는 리터죠. 요 놈은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곱하고 여기에다가 기준 시간 20분을 곱하면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바닥 면적이 지금 650제곱이죠. 여기에다가 표준 방사량이 차고 주차장 20이죠.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에요. 자, 미터의 제곱 서로 없어지죠. 그럼 단위는 당연히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13,000이 나오는 거죠. 즉 차고 주차장에 분당 13,000리터의 그 물이 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헤드의 개수니까 지금 분당 13,000리터가 주차장 바닥 면적에 방사돼야 되는 거죠. 그럼 헤드 한 개가 분당 헤드 한 개가 방사량이 얼마예요? 80리터죠. 요 놈으로 나눠주면 헤드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 162.5예요.
자, 개수 나오는 건 무조건 절상, 무조건 그 소수가 나오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163개가 설치되어야 할 헤드의 그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분무에서는 이 표준 방사량 값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다음은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소화펌프의 개통도를 주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흡입 배관상에 있는 요 마찰 손실 수두를 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에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있죠. 요 메가파스칼. 이놈은 6.053 여기에다가 10의 4승. 그 다음에 유량 Q의 1.85승. 그 다음에 조도 C의 1.85승으로 나눠주고 관경 D의 4.87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 Q, 유량의 단위는 리터 퍼 분. C는 이제 이건 조도죠. 거칠음 계수. D는 배관 내경으로 단위가 미리예요. 여기에다가 배관 길이를 곱해주면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이 공식 여러분이 적용하면 돼요. 자, 유량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114 세제곱호 시간당이죠. 자, 그럼 시간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분이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세제곱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리터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죠. 자, 그럼 약분되는 단위를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시간은 서로 같으니까 이거 서로 약분이 가능한 거죠. 또 여기 세제곱미터 서로 가능하죠. 약분이 같으니까. 그럼 남는 단위는 뭐예요? 위에는 리터, 밑에는 분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량 단위를 리터 퍼 분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900이 나와요. 조도 C는 조건에 나와 있죠. 조도는 조건 5번에 1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경 D는 조건 6번에 나와 있죠. 배관 내경은 150mm.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마찰 손실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053에다가 10의 4승. 자, 유량 1900에 1.85승, 조도 100에 1.85승, 배관 내경 150mm죠. 요거에 4.87승. 배관 길이는 조건 6번에 나와 있죠. 배관 길이 6m. 여기다 6m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 압력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0.001이에요. 단위가 메가파스칼로 나오죠. 근데 물음에서 물어본 거는 수두예요. 미터로 물어본 거죠. 미터로. 자, 이걸 그러면 여러분 미터로 환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이 수두로 하면 몇 미터예요? 이게 약 100미터죠. 그대로 여러분이 100을 곱해주면 미터가 나오는 거죠. 0.21미터가 마찰 손실 수두값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음 1번이에요. 자, 물음 2번은 유효 흡입 양정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유효 흡입 양정이니까 이거 NPSH AV죠. 요 놈은 대기압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요게 바로 대기압 2예요. 자, PV, 증기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요게 증기압 2죠. 플러스 마이너스 HS, 흡입 또는 압입 수두죠. 마이너스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흡입 수두라고 그래요. 흡입 양정, 흡입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원이 펌프보다 위에 있을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압입수두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흡입수두. 그래서 요 플러스는 요건 압입수두일 때는 더해주고요. 마이너스 흡입수두일 때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유효 흡입 양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기압을 지금 미터로 주어졌죠? 10.3m라고. 그대로 10.3m 적용하면 돼요. 만약 압력으로 주어지면 비중량으로 나눠줘야 되죠. 자, 증기압 0.003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100배 0.3m가 되는 거죠. 0.3m가 증기압 2가 되는 거죠. 지금 흡입수두니까 빼줘야 돼요. 흡입수두 몇 미터? 4미터죠. 그 다음에 흡입배관 마찰 손실도 아까 계산했죠? 0.21m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유효 흡입 양정 계산하면 5.79m가 흡입 양정, 유효 흡입 양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유효 흡입 양정하고 요 R이 필요 흡입 양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이 암기해서 써야 돼요. 좀 이해를 하면 좋지만 암기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효 흡입 양정 NPSH AV는 펌프를 설치해서 사용 시에 그 성능과는 관계없이 흡입 측의 배관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자, 필요 NPSH는 물이 펌프의 그 임펠러에 유입돼서 가압되기 직전에 요 속도 수도하고 그 임펠러 입구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요 압력 저하를 총 수두로 나타낸 값이 NPSHR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참고 쪽에 보면은요. 공동현상 발생한 게 있죠. 요놈은 NPSHAV 유효 흡입양정하고 필요한 흡입양정이 같을 때 이게 발생한 게고 공동현상을 발생을 없애게 하려면 일단 유효 흡입양정이 필요 흡입양정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 설계할 때는 항상 요 유효 흡입양정이 필요 흡입양정보다 1.3배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저것도 종종 나와요, 가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고 배관도 그림을 주고 T의 최소 개수를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상세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가 요 끝부분이 지금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배관이 이쪽으로 가서 캡을 씌운 거고요.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엘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주의를 해야 돼요. 잘 그림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끝부분이 마감이 안 되고 조금 나와 있으면 이건 캡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끝부분을 요 엘보를 쓴 경우도
있는데 이 엘보를 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T를 썼죠. 끝부분에 마감 처리를 한 게 대부분인데 출제자가 이렇게 종종 다르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6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상 약간 조금 애매한데 여기 D로 이렇게 튀어나온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풀면 돼요. 만약에 끝부분에 여기 엘보를 썼으면 T가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보면은 T의 구격은 다음에 실례와 같이 방법으로 표기한다고 그랬는데, 자, 보시면은, 자, 구경이 여기 지금 40mm죠? 여기가 A예요, 구경이 A. 그럼 반대편도 당연히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요 T의 구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이 구경이 40mm면 반대편 구경도 반드시 40mm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분기되는 구경이 있죠, 여기. 여기는 항상 40보다, 즉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B라고 하면요. 이 B의 직경은 항상 요 A하고 같거나 작아야 돼요. 요거보다 물론 큰 것도 주문 제작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분기되는 요 구경은 A의 구경보다 작거나 최대 같은 거죠. 그래서 요 규격을 표시할 때는 요게 40mm면 반대편도 당연히 40mm고 여기 25라는 것은 분기 구경이에요. 동일 구경일 때는 그대로 40, 40, 40 하면 되죠. 근데 조건에 그냥 주어졌네. T는 직류 방향으로, 직류 방향은 이 방향이죠. 두 접속부의 구경만은 항상 동일한 구경을 사용해야 된다. 요 구경이 다른 것도 있어요. 주문 제작하면 또 생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조건에 헤드 구경이 담당하는 그 헤드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상세 해설 쪽에 이제 잘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 부분은 헤드를 지금 몇 개를 담당해, 요 부분. 헤드를 몇 개 담당해. 여기 다 한 가지관에 10개씩이니까, 5개니까 50개를 담당하죠. 자, 여기가 100mm면 당연히 여기도 반대편도 100mm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구경은 헤드를 지금 몇 개를 담당해요? 이 가지관에 10개가 있죠. 자, 헤드관이 10개, 가지관이 10개면, 헤드가 10개면 담당하는 최소 간격이 50mm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50mm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헤드 50개를 담당하니까 50개는 40개는 80mm 밖에 안 되죠. 그래서 50개가 되면은 최소 구경이 1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T의 개수 100 곱하기 100 곱하기 50mm가 한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헤드 몇 개 담당해요? 여기는 40개를 담당하죠. 자, 헤드 40개 담당하면 최소 구경 80mm죠. 해서 여기 80mm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편도 80mm가 되죠. 이 위는 10개를 담당하니까 10개를 담당하면 최소 구경 50mm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헤드 몇 개 담당해요? 30개죠. 자, 헤드 30개면은 몇 mm를 써야 돼요? 헤드 30개면은 20개는 65mm, 30개면 할 수 없이 여기는 80mm를 써야 되겠네. 여기 30개 담당하니까. 그래서 여기 80을 쓴 거죠. 반대편 당연히 80이고, 이 위에가 10개니까 최소 구경 10개면 50mm 써야 되죠. 해서 80 곱하기
80 곱하기 50짜리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는 헤드 몇 개 담당해? 10개를 담당하죠. 가지고 한 두 개니까. 그래서 10개를 담당하면 20개죠. 20개, 10개씩. 20개면은 65mm를 써야 되죠. 여기는 20개 담당이니까. 당연히 반대편 65mm. 여기는 헤드 10개 담당하니까 50mm를 쓰는 거죠. 10개는 50mm. 그래서 65 곱하기 50짜리가 여기 한 개가 들어가죠. 또 여기 헤드 보죠. 저 T 보죠. 여기는 몇 개 담당해? 10개 담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10개면은 관경 50 쓰면 되죠. 반대편도 당연히 50 써야 되죠. 여기 10개 담당하니까 50. 그래서 50 곱하기 50. 여기가 지금 한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50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헤드 10개 담당하니까 50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는 헤드 몇 개 담당해요? 5개 담당하죠. 자, 5개 담당하면 40mm 쓸 수 있어요. 그쵸? 여기도 40 쓰면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A고 A밀이면 반대편도 당연히 A밀이가 되고요. 여기에 분기되는 B의 요 직경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쪽은 A는 여기가 50이면 여기는 5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는 50을 썼으면 여기는 32를 못 쓴다는 거예요. 40도 못 쓰고. 당연히 최소 구경이 50이 된다는 거죠. B는, 요 A는 반대로 A는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A가, B가 지금 50이기 때문에 요 A는 최소 구경이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여기까지 해서 6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T인데요. T에서 지금 여기 분기가 됐죠. 그래서 여기 헤드 몇 개 담당해요? 5개 담당하죠. 5개 담당하면 최소 간격이 40mm죠. 요 위에 하나 담당하면 25mm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 곱하기 40, 25가 되는 거죠. 자, 요 부분도 헤드 4개 담당하죠. 4개 담당하면 32는 못 써요. 3개밖에 설치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요보다 큰 40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 40, 25가 몇 개냐? 이쪽이 10개, 반대편 10개에서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 여기. 자, 여기는 헤드 3개 담당하죠. 헤드 3개 담당하면 최소 간격 32mm죠. 반대편 32. 위에는 하나 담당하니까 25mm. 자, 요놈이 이쪽이 5개, 반대편 5개. 그래서 32 곱하기 25가 10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헤드 2개 담당하죠. 자, 헤드 2개 담당하면 최소 구경 25mm예요. 25, 25, 위에 25. 여기도 1개 담당하니까 최소 구경 25, 25, 25. 그래서 25 곱하기 25 곱하기 25가 2개씩이니까 좌측 우측 10개씩이니까 20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의 개수, 최소 개수를 여러분이 산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50이 1개, 80, 80, 50이 2개, 65, 65, 50이 1개, 50이 6개, 40, 40, 25, 20개, 32, 32, 25, 10개, 25, 25, 25가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잘 생각만 하시면 돼요.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관경이 담당하는 요 헤드의 개수,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주고 어떤 때는 또 안 주기도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요 T의 구경, 요거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 요 배관의 구경 설치 기준이죠. 자, 연결 살수 설비의 전용 헤드. 전용 헤드라는 것은 개방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대부분 어디에 가면 있냐면 이게 지하에 가면 있어요. 지하.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니까 이쪽이 여기가 지상이죠. 지상. 대부분 여기가 지상 1층이에요. 1층.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여기다가 송수구 갖다 연결해 가지고 뭐 쌍구형도 있고 단구형도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살수헤드 설치하는 거예요. 뭐 상향형도 있고 하향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용 헤드라는 것은 이게 개방형을 갖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요 살수 헤드 수가, 헤드가 한 개면 최소 구경이 32mm예요. 자, 여기 헤드를 두 개를 설치하면 40mm, 세 개를 설치하면 50mm. 요 구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개에서 5개면 지금 4개죠. 그럼 관경 65mm를 써야 돼요. 그래서 6개 이상 10개 이하는 80mm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살수하고 연소 방지 설비 있죠. 요건 같아요. 요 구경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요건 같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암기하시면 되죠. 네, 문제 8번 가죠. 자, 연결 살수 설비예요. 자, 폐쇄형 헤드를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주 배관하고 연결하는 배관, 이 주 배관하고 연결되는 배관을 갖다 세 가지 쓰라는 거죠. 폐쇄형을 쓴다는 거예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쓰는 거죠. 이럴 경우에 주 배관하고 연결되는 것이 옥내 소화전에 주 배관, 그 다음에 수도 배관 있죠. 아니면 옥상 수조에 주 배관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폐쇄형 헤드를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 주 배관과 연결하는 배관,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연소 방지 설비에 관한 그 화재 안전 기준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연소 방지 설비의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죠. 화재 안전 기준에. 연소 방지 설비의 그 전용 헤드는 요거는 그 뭐를 향해서 상향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해서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 유지해야 되죠. 자,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요 전용 헤드, 개방형 헤드일 경우에는 요거는 2m 이하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요거 0.5가 작은 1.5m 이하로 해야 되죠.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요건 350m 이하마다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하로, 3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화재 안전 기준이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해서 여러분이 그 연결, 요 살수 설비하고 연소 방지 설비의 요 헤드의 수평 거리값 있죠. 그래서 요 전용 헤드, 개방형 헤드일 경우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 설치할 경우, 연결 살수 설비는 요건 3.7m 이하 전용일 경우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2.3m 이하죠. 연소 방지 설비일 경우에는 전용 헤드는 요건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1.5m 이하. 구분해서 여러분이 요거 가로놓기로 종종 나와요. 꼭 이거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